네, 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뼈를 깎는 수술,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하면 얼굴의 윤곽을 바꾸는 수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의 형태죠. 형태를 바꾸는 수술인데, 일단 얼굴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먼저 이렇게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보이는 제 얼굴의 모습은 이렇지만 과거 저의 리즈 시절의 모습은 전혀 달랐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 얼굴이 과거에는 아주 하안면부가 갸름하고 날렵한 이 V라인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얼굴뼈의 모습과 또 피부로 드러나는 윤곽의 어떤 관계를 또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제 얼굴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피부로 드러나는 윤곽은 얼굴뼈를 덮고 있는 근육과 지방 조직, 피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얼굴 윤곽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면 얼굴 윤곽의 근간을 이루는 이 얼굴뼈를 줄여주는 수술, 대표적으로 중안면부의 얼굴이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에는 광대뼈의 윤곽을 줄여준다든지, 또 아랫얼굴이 굉장히 각지고 강해 보이는 경우에는 아래 턱뼈를 깎아준다든지, 혹은 이제 턱끝의 위치가 좀 무턱이라든지 길고 강해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에 턱끝 성형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광대뼈 축소 성형술, 사각턱 수술, 또 턱끝 성형술, 이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안면 윤곽 수술인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사각턱 수술은 얼굴에 바깥으로 흉터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 안쪽을 통해서 이렇게 각진 턱뼈의 모습을 일부는 깎아주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절삭해서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진 턱뼈의 윤곽을 좀 더 작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턱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위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윤곽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자칫 사각턱 수술을 했는데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윤곽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턱의 각진 부분의 각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각진 부분은 일부 남겨두고 과도하게 붉어져 보이는 아래턱의 체부라고 얘기를 하죠. 체부의 윤곽을 최대한 정성스럽게 다듬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좀 작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얼굴 윤곽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 안쪽을 통해서 작은 진동톱으로 각진 턱뼈를 다듬어주는 과정인데요, 한 번만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다듬어 버리게 되면 특선이 너무 직선으로 가파르고 부자연스러운 특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특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정성스럽게 다듬어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하안면부 아랫얼굴에서 턱의 윤곽과 더불어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턱끝 부분이거든요. 턱끝 부분의 윤곽이 주변 턱의 윤곽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턱이 좀 무턱이라든지 혹은 길고 강할 경우에는 턱끝 부분을 주변의 윤곽과 어울리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턱끝 부분을 앞으로 전진시킨다든지, 혹은 길이를 짧게 한다든지, 혹은 가운데로 좀 모아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광대뼈가 두드러진 경우에 광대뼈를 자꾸 부드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보통 이 광대뼈는 우리 얼굴의 중안면부 가운데 부분의 윤곽을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광대뼈는 앞쪽으로 돌출된 앞광대 부분과 또 옆으로 붉어져 보이는 옆광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옆광대가 두드러진 경우에 광대뼈 축소술을 통해서 얼굴의 폭을 좁혀서 좀 더 작고 입체적인 얼굴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앞으로 강하게 두드러진 경우에는 앞으로 돌출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이 얼굴을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도 얼굴의 윤곽이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광대뼈 수술 과정을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대뼈 수술은 입안 절개와 구레나룻 부위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고요, 구레나룻 부위 절개를 통해서 일단 광대뼈 아치의 후방부를
일부 뼈를 잘라내게 됩니다. 잘라낸 다음에 입 안쪽을 통해서 앞쪽 광대뼈의 체부라고 얘기를 하죠. 체부를 L자로 뼈를 절골하게 됩니다. 작은 진동톱을 사용해서 절골을 하는데요. 이렇게 절골한 다음에 옆으로 붉어진 광대뼈의 아치를 안쪽으로 충분히 이동시킨 다음 뒤쪽을 고정하여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굴이 옆으로 넓은 경우에 얼굴의 폭을 좁혀주고 또 앞으로 두드러진 광대뼈를 부드럽게 다듬어서 얼굴이 작고 부드러우면서 그래도 입체감은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피질골 쪽에는 이 감각을 담당하는, 느낌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이 딱딱한 뼈의 피질골 부위를 자르거나 갈아도 사실 손톱을 깎을 때 통증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이론적으로 통증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뼈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입 안쪽을 절개해서 뼈를 덮고 있는 골막이라든지 근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공간을 만들고 뼈를 다듬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술하고 나서 이제 뼈와 뼈를 덮고 있는 이 살 조직 사이에 붓기가 이렇게 좀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이제 수술한 뼈와 그다음 피부 사이에 그 붓기 때문에 어떤 생기는 압통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술 후에 붓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 뼈를 깎는 고통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고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yes or no로 답변을 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실제로 뼈가 자라지 이제 도마뱀 꼬리처럼 이렇게 자라지는 않고요. 한정된 부분, 가령 사각턱 수술을 했을 때 이 저작근이 부착되는 각진 부분의 뼈는 일부 정말 아주 미세하게 이제 각이 다시 형성되는 경우가 간혹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그 외에 뼈가 이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상태로 자란다든지 혹은 광대뼈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광대뼈가 다시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낭설이고요. 실제 본인이 조금 체중이 늘어서 얼굴에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뼈가 위치가 이동돼서 다시 벌어진다든지 혹은 뼈의 형태가 더 자라서 크게 된다든지 사실 그건 실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 수술 후의 어떤 회복 기간은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저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 수술 후 보통 한 3일째까지는 수술 전보다 얼굴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3일째 얼굴의 어떤 이 붓기나 크기가 피크를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 4일째부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수술 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수술 전과 비슷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의 윤곽은 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뼈를 덮고 있는 살 조직, 연부 조직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기 때문에 항상 줄이는 수술은 다운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뼈를 줄이더라도 줄어든 뼈의 윤곽이 피부로 온전히 이렇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뼈와 피부 사이에 이 누적되어 있던 붓기들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뀐 뼈의 윤곽이 이제 좀 피부로 드러나 보이려면 수술 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한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차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